여러분, 불과 얼마 전 야심한 밤에 대한민국 대구공항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긴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의 대형 군용 수송기인 C-17이 어둠을 뚫고 대구공항 활주로에 다급하게 착륙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수송기가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천공2 유도탄 30여 발을 그야말로 로켓 배송처럼 빠르게 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무기 거래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계약된 공급 시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며 제발 유도탄부터 먼저 달라고 우리 정부에 긴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다른 국가에 납품해야 할 물량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소진되고 있는 요격탄을 납기보다 빠르게 공급해달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절박한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수출 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조기 인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중동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오일머니로 무장한 부자 나라가 비행기까지 직접 보내며 한국산 미사일을 제발 빨리 달라고 사정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동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방공망 고갈 위기와 그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든 대한민국 K방산의 소름 돋는 진짜 가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국뽕이라고 폄하받던 우리 무기체계가 전 세계 거시경제와 안보 지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이란발 대규모 보복 공습이었습니다. 이란은 작정하고 미군 기지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친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을 향해 저렴한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비처럼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은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 군사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란이 날려보내는 샤헤드 같은 자폭 드론의 가격은 대당 약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파리떼처럼 몰려오는 드론을 막기 위해 중동 국가들이 쏘아올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5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막겠다고 50억 원짜리 최고급 미사일을 펑펑 쏘아올리다 보니 아무리 돈이 많은 중동 국가라 할지라도 수백 발 넘게 창고에 쌓아두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평소라면 몇 년은 거뜬히 버틸 든든한 양이었겠지만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수천 발의 드론이 쏟아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카타르는 나흘 안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위기에 처했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일주일 안에 재고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단 며칠 뒤면 무방비 상태로 불바다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완벽한 방어자의 파산, 즉 가성비에 덫에 걸려버린 끔찍한 상황입니다. 드론을 막으면 막을수록 방어하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지독한 소모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결국 며칠 뒤면 나라의 방패가 사라질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오랜 관행대로 가장 먼저 든든한 우방국인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다독하게 주문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예견되었던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거대한 대란이 터지고 맙니다. 안 그래도 패트리어트는 복잡한 공정 탓에 납기가 길기로 유명한 무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감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생산량은 고작 600발에서 650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주느라 자국 내 재고도 바닥난 상태인데다가 대만과 나토 유럽 국가들의 주문까지 밀려 있어서 대기표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당장 주문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거절 통보가 중동으로 날아왔습니다. 당장 나일 뒤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판인데 몇 년을 기다리라니 중동 왕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프 국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충분한 미사일이 없다며 우방들에게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며 절망적인 심정을 언론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공급 대란의 틈새를 대한민국의 미친 속도전과 협상적이 완벽하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제발 빨리만 달라고 간청하자 우리 정부와 방산기업들이 판을 뒤집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천궁2 한 개 포대를 완전히 장전하는 데 필요한 유도탄 32발, 대략 70발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순번을 조정해가며 조기 공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죠. 남들은 모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 대한민국만이 우리가 지금 당장 비행기에 실어보내줄게 라며 사막의 구원자로 화려하게 등판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으로 알려진 저명한 정치학 교수 압둘 칼렉 압둘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침략에 맞서 신속하게 미사일을 보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몇 발을 판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다급할 때 믿고 빠르게 살 수 있는 완벽하고 유일한 대체 공급망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예리하고 냉철한 경제적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산 천궁2 유도탄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50억 원짜리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하면 무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훌륭한 가성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15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것은 무려 30배나 밑지는 장사인데 천궁이 패트리어트보다 싸다고 해서 과연 경제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체계인지 묻고 싶으실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1대1로 무기 가격만 비교하면 완벽한 방어자의 파산이자 철저한 손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 체계를 경제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고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이유는 바로 요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조 단위의 끔찍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5천만 원짜리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아랍에미리트의 화려한 도심이나 정유시설, 핵심 군사기지에 그대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두바리의 초고층 빌딩이나 국가 경제의 심장인 석유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과 멈춰버린 경제 마비로 인한 피해는 수백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동 국가들에게 15억 원짜리 천궁2를 쏘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 낭비가 아니라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국가적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만 하는 필수 화재보험료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100억 원짜리 저택에 5만 원짜리 불발탄이 날아온다고 가정해볼까요? 그 불을 끄기 위해 100만 원짜리 최고급 소화기를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가성비의 덫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가장 출혈을 덜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적해가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인 셈이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에 이토록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며 로켓 배송까지 요구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96%라는 기록적인 요격 성공률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2년에 우리와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2개 포대를 이미 자국 현지에 실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발 대규모 걸프 보복 공습이 발생했을 때 이 천궁2가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었고 무려 96% 수준의 경이로운 명중률을 기록하며 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사실 방산시장에서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과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훈련장에서 백발백중을 자랑해도 실전에 가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무기들이 허다하죠. 하지만 천궁2는 실전 효과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측은 외신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다층 방공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자랑하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2로 구성된 방어망을 통해 날아온 미사일 180기를, 170기를, 드론 800기 중 750기를 모두 요격해 떨어뜨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국산 무기의 성능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를 향해 직접 인증해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름조차 생소했던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중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쏟아지는 드론 벌떼 공격에 최적화된 천궁2만의 독보적인 세 가지 첨단 기술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콜드런칭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대 안에서 엔진을 켜고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튀어나가죠. 이것을 핫 런칭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뜨거운 불꽃 때문에 발사대가 금방 과열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한 발 쏘고 나면 발사대를 식혀야 하니까 다음 발사까지 대기 시간이 꽤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쿨타임을 기다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죠. 하지만 천궁2는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샴페인 코르크 마개처럼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린 뒤에 하늘 위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발사 차량이 화염에 직접 닿지 않으니 뜨거워질 일도 없고 망가질 일도 없습니다. 덕분에 식힐 시간 따위는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미사일을 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적군이 미사일을 수천 발씩 쏟아부어도 우리 방패는 쉴 새 없이 막아낼 수 있는 무한연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종말 유도 기술, 그 중에서도 직격 요격 방식입니다. 천궁2는 단순히 적의 꽁무니를 따라가다 근처에서 펑 터져 파편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대충의 방식이 아닙니다. 시속 6120km, 즉 마하 5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 적 미사일이 어디로 올지 경로를 모두 계측해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다가 공중에서 정면으로 들이받아 완전히 가루로 박살내버립니다. 마하 5의 속도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타는 고속철도 KTX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2시간 반이 걸리죠. 그런데 천궁2는 서울에서 발사 버튼을 누르면 단 4분 만에 부산 상공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하는 0.3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이미 500m를 뚫고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소리보다 5배나 빠르기 때문에 폭발음조차 타격이 끝난 한참 뒤에야 들려옵니다. 이 미친 듯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축구공만한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 박살낸다는 것은 달리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바늘을 던져 반대편에서 마주 달려오는 기차 안에 바늘 귀에 정확히 꽂아 넣는 것보다 어려운 예술의 영역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을 구현했기 때문에 요격률이 96%에 달하는 것이고 적의 탄두가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천재적인 다기능 레이더의 위력입니다. 보통의 방공 시스템은 적을 찾는 레이더, 적을 끝까지 쫓아가는 레이더, 미사일에게 명령을 내리는 레이더가 각각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장비가 많으니 덩치도 크고 챙길 것도 많고 고장날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천궁2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단 한 대의 레이더가 북치고 장구치며 다 해치웁니다. 사방팔방 360도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감시하면서 저놈이 우리 도심으로 떨어지니 가장 위험하다. 저놈부터 먼저 잡아라. 하고 우선순위까지 딱딱 정해주며 전체 시스템을 진두지휘하는 완벽한 브레인 역할을 혼자서 수행합니다. 결국 시킬 필요 없는 콜드런칭 발사대, 정면으로 들이받는 직격 요격의 정확도,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통제하는 천재적인 레이더. 이 세 가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세계 최강의 방패가 탄생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장벽을 대한민국 방산 엔지니어들이 단숨에 뛰어넘어버린 기적인 셈이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천궁2 방패가 훌륭하고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5만원짜리 드론이 10,000개, 100,000개 단위로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빨리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결국 방어하는 국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방어에만 치중할 때 겪게 되는 현대전의 가장 무서운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방사는 이 한계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날아오는 적을 요격하는 방패인 천궁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이 도발하는 원점 자체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창을 함께 고도화해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과 핵무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선택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적을 사전 제압하는 비대칭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미국의 무기 중에 모압이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강력해서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지하기지를 섬멸할 때 거대한 버섯구름을 피워놀리며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초대형 재래식 폭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신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무려 10톤에 달해 이 미국의 모압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압은 덩치가 너무 뚱뚱해서 수송기의 실코가 표적 위에서 투하해야 하지만 현무는 미사일 형태로 발사되어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 적의 지하 지휘소나 벙커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꽂힙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폭탄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우리는 미사일 형태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 단 한 발이면 거대한 아파트 한 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백 미터 지하에 숨어있는 적의 심장부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가진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수천 기, 많게는 만 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촘촘하게 꽂아두고 있는 미사일 강국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는 몸집은 작지만 맹수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는 순간 온몸에 치명적인 가시가 박혀 맹수 자신도 회복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거대한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궁이라는 완벽한 방패로 1차적인 경제적 파국을 막아내고 동시에 현무라는 수천 개의 가시를 세워 적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의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역사 왜곡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회담의 맥락을 깊이 취재했던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진핑의 진짜 뉘앙스는 한반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다루기 어렵고 껄끄러운 존재들이다라는 불평과 우려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한국이 수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한 세상에서 가장 세고 무서운 고슴도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으며 한국을 건드렸을 때 자신들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현무 미사일의 타격권에 들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 억제력을 키워온 나라이며 방산무기의 생산 능력과 집념은 다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궁2와 현무 미사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라며 국수주의에 취하는 흔한 국뽕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하고 철저한 국제 방산 시장의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5천만 원짜리 드론과 50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성비의 덫이라는 지독한 경제적 딜레마를 우리는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경제성과 96%라는 미친 요격률로 뚫어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생산 라인 과부하로 동맹국들의 절규를 외면할 때 우리는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고 일정을 조정해 사막 한가운데로 로켓 배송을 해내는 압도적인 공급망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대체할 10톤짜리 괴물 미사일 현무를 만들어내며 완벽한 자주방산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4,200억 원, 이라크가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중동 국가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달려오는 데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효용성과 기술적 신뢰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부터 영상 50도의 중동 사막 열기까지 모든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며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렸던 수천 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밤샘과 집념,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이들이 지켜낸 것은 중동의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실전 증명 한 번에 수십조 원의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방산 기업들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와 든든한 국가 창고를 꽉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이 곧 돈이고 묵묵히 연구실을 지키는 인재가 곧 국력인 시대입니다. 당장 눈앞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거나 과학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시 강대국들의 무기가격표에 휘둘리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와 국가적 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창과 방패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연구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적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하늘을 수호하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방산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경제, 안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